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제 차 안이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뒤로 살짝 보이는데 이 서관, 법원 서관 출입구고요. 조금 전에 오늘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오전 공판이 끝났습니다. 제가 공판 방청 마치고 막 나와서 서울의 소리 초심님이 갑자기 저한테 마이크를 대시고 인터뷰를 청하셔서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께도 공유를 드리고자 잠깐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오늘 오전 내용은 조국 전 장관이나 백원우 전 비서관이나 박형철 전 비서관이나 비슷한 결의 주장을 했습니다. 우선은 검찰이 공소사실의 주요 요지에 대해서 모두 진술을 했고요. 검찰의 공소사실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비위가 발견이 됐는데 청와대 특감반이 감찰을 하던 과정에 외부의 청탁 내지는 부탁 내지는 압력을 받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 감찰을 중간에 중단을 시켰다. 그래서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기관 통보해서 인사조치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특감반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런 요지로 검찰이 우선 설명을 했고요. 조국 전 장관이나 백원우 전 비서관이나 박형철 전 비서관 측에서는 이제 반론을 폈는데 큰 결은 같습니다. 당시 이 감찰은 중단시킨 것이 아니고 중도의 외압에 의해서 중단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종료 상태였다. 그 이유가 청와대 특감반이라는 것은 이 공직자의 본인의 동의하에 감찰 활동을 벌이고 어떤 비위 행위가 있는지 첩보를 수집하고 그 비위 행위에 대해서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를 하는 정도까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이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유재수 씨가 특감반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한두 번 내는 신용만 하다가 나중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그리고 잠적을 하고 출석도 하지 않고 이랬기 때문에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때문에 어떤 외압이나 부탁을 받고 청탁을 받고 중단시킨 것이 아니고 특감반에서 또는 민정수석실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감찰을 종료하고 대신에 여러 가지 이제 후속 조치에 대한 옵션 중에 한 세 가지를 보고를 받았든지 그랬겠죠. 그거에 대해서 민정수석인 조국 전 수석이 기관에 통보를 해서 인사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박형철 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인걸 특감반장이라든지 또 특감 반원들에게 전달을 했다. 더더군다나 감찰 특감의 개시와 진행 종료의 전 과정에 있어서 이 권한은 민정수석에 오롯이 있는 것이어서 다른 제3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민정수석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재량 범위 내에서 후속 조치를 한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주된 요지고요. 다만 이제 박형철 전 비서관 측은 결이 약간 다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예비적 주장으로 설사 이것이 재판부에서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은 이 감찰 종료와 그리고 후속 조치에 대한 객체일 뿐이지 본인이 주체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주장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백원우 전 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전 비서관 3명 모두 공소사실은 이런 요지로 전면 부인을 했고요. 오전에는 한 25분 만에 끝났습니다. 굉장히 짧게 끝났고 이 양측의 의견 개진 외에 추가로 논의된 사항은 앞으로 이제 공판 일자, 심리 일정을 어떻게 정할까에 대한 논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2주에 한 번씩 진행을 하자라는 의견이었고 검찰에서는 지난번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집중심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최소 매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변호인 측에서는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 변호인들이 정경심 교수 사건의 변론도 같이 맡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사건도 매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조국 전 장관 사건도 매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무리 자주 해도 격주로 진행을 하기를 희망한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뭐 이 점을 둘러싸고 특히 이제 재판부와 검찰 사이에 의견이 많이 충돌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정리하기를 증인 신문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한 기일에 검찰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모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바로 다음 날, 근데 이제 이 재판이 금요일에 진행 중이니까 바로 다음 날이라 하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 날 이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격주를 기일로 잡더라도 뭐 사실상 매주 진행하는 주도 생길 것이고 뭐 그런 방향으로 검찰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오전에 끝났고요. 오후 2시에 이제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인걸 변호사 당시 청와대 특감 반장이었죠. 특감 반의 권리 행사를 침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요지이기 때문에 이 이인걸 변호사가 당시에 특감 반장으로서 어떤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특감 반원들에게 통보를 하고 그리고 금융위원회 전달을 하고 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증인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1시간 반 주신문을 하겠다고 했고 변호인도 1시간 반에 맞춰보겠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하면은 훨씬 더 길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한 뭐 양측의 검찰과 변호인 측의 예상대로라면 3시간 만에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길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죠. 형사합의 25-2부,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서 오늘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형식은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검찰이 청구하는 거죠. 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오는 10일 자정까지가 구속 만기입니다. 그런데 한 이틀 앞서서 재판부에서 오늘 오후 3시 이전에 결정을 하기로 했고요. 결정사항은 검찰 측 그리고 피고인 측 정경심 변호인 측에 동시에 통지를 하고 이제 법원 공보관실에도 통보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속보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거는 언론에 나오는 속보를 통해서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에 대한 결정사항을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의 소리 초심님께서는 저한테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감히 뭐 예단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전에 했던 재방송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구속영장 추가 청구를 기각하거나 또는 6개월의 기간을 추가 발부하거나 이러지 않고 제3의 방법을 고안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재판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 추가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핵심적인 것이 아직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지 않았다 하기 때문에 지금 불구속 상태로 석방을 하면 이 증인들의 앞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인 증인들의 증언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회유하거나 뭐 협박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죠. 뭐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검찰 측에서도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런 점을 비춰보면 지금 입시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증인신문은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거의 다 끝나거든요. 검찰 측 증인은 신문이 다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달부터 사모펀드 관련한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뭐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재판부에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면 2개월 간의 기간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뭐 작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주변 분들이나 이제 법조인들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가능성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그냥 뭐 말 그대로 아주 작은 가능성 중에 하나로 그칠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오늘 3시 이전에 3시까지 통지를 한다고 했으니까 3시 이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에 우선 제목이라도 일보로 속보가 뜨겠죠.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사항이 아마 속보로 뜰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참고로 이제 주변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하는 날이었거든요. 이전에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출석을 하지 않았었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출석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 백원호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 모두 법정에 출석을 했고요. 포토라인을 치고 기자들이 한 100명가량 취재기자, 그리고 방송사 촬영기자, 그리고 신문사 취재기자, 사진기자 포함해서 한 100명가량이 이제 포토라인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밖에 뭐 지지자들 또는 비판하는 반대 시민들도 꽤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입구에 정문 앞에서는 뭐 극우 유튜버 또는 보수 유튜버들도 꽤 많이 와서 뭐 조국 전 장관을 구속해야 한다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고, 또 반대로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힘내라 또는 정경심 교수를 석방하라 뭐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 공판 끝나고 나서 저녁에는 이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정경심 교수 또는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 한 100명가량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경심을 석방하라 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열기도 했고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조금 뒤에 이제 결정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 한번 기다려 보시고, 저도 그 시간에는 아마 법정에서 방청을 하고 있을 시간이어서 그 속보를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거는 확답은 아직 못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조국 전 장관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날이기 때문에 방청을 하고자 하는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근데 오늘 이 임미리 이 재판장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라도 소법정을 법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단하고 뭐 변호인단 들어가고 나서 남은 일반 방청객이 8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4시부터 와서 줄을 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오늘 평상시에 방청권을 나눠주던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갑자기 바뀐 겁니다. 나중에 확인한 사실이지만 이제 법원이 며칠 전에 공지를 띄우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새벽 4시, 5시에 와서 줄을 서셨던 분들이 급하게 바뀐 장소로 이동을 했더니 기자들이 한 대여섯 명이 이미 앞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일반 방청객은 한 두세 명, 서너 명밖에 오늘 입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오늘 밤에 아마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있었던 정경심 교수 공판 관련 소식,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어서 진행되는 조국 교수 사건의 이인걸 변호사 증인신문 소식까지 묶어서 오늘 밤에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혹시라도 그 전에라도 뭐 급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속보로 전해드릴 내용이 생기면 여러분 잠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